안녕하세요. 오다섯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이면에 또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 이슈입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우리 개인정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장점 중에 하나가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고 복잡한 작업을 빨리 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요, 우리 개인정보 보안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단편적인 어떤 질문의 문제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시리어스한 문제, 예를 들면 의료 혹은 헬스, 그리고 다양한 개인적인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는요, 이런 데이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시스템 자체가 해킹이나 조작을 당하면 그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우리가 무작정 신뢰만 했다가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의 이면에는 그런 해킹이나 조작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요, 차별이 될 것 같습니다. Bias and Discrimination AI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AI 결과물은 우리가 알듯이 그 학습 데이터의 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차별적이면 결과물도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격차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채용을 할 때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그 채용 지원자 중에서 회사를 위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예측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편향된 데이터로 훈련이 되면 특정 집단에 대해서,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된 데이터가 중립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차별적인 편향과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책임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점점 복잡하고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오토 GPT도 그런 예 중에 하나죠. 그렇게 스스로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되면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가 사실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렇게 해서 AI가 손해를 입히거나 오류를 만들면요, 그 책임과 그 투명성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윤리적인 이슈는 당연히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서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사고의 피해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테슬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직 여러 가지로 어떤 법적이나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 진화가 되는 정도의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책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엔지니어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사용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는 새로운 뭔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어떤 기관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요. 또 이런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는 사회적 시스템, 또 정부의 또 여러 가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회 불평등입니다. Inequality in AI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그러면 그런 도입으로 인해서 트럭 운전사, 그리고 이제 배송 기사,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 인력이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배송 기사님들도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픈 AI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로봇, 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2023년에는 다양한 로봇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대체가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거는 일자리 창출도 있겠지만 자동화 혜택으로요, 그게 사회 전반에 고르게 혜택이 분배되지 않을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불평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격차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정보 격차라고 있었죠. IT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비슷하지만 훨씬 더 그 영향력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술의 성격에 따라서요, 그리고 또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자, 이런 경제 불평등의 한 원인은요, 산업과 사회 집단 간의 AI 관련 혜택이 이제 불균형하게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양한 변화가 생기겠지만 제일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단순 반복 업무들, 예를 들면 제조, 그리고 운송,
그리고 고객 서비스, 전화 응대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루틴 작업, 어떤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는 무조건 큰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또 나아가서는요, 이런 연구, 그리고 디자인, 이런 관리와 같은 부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위에 있는 몇몇의 그런 관리 감독자들 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심화가 되는 거죠. 임금 격차가 심화가 되고 빈곤하고 실업 위험이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사회가 불안정해질 것 같고요. 또 정치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불안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고려해봐야 될 내용은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unintended consequences,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데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시키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리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근데 그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가 중요하죠. 근데 이런 불완전한 데이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도시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AI 시스템이 어떤 특정 지역을 혼잡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교통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목적 때문에 다른 더 중요한 인공지능이 감지하지 못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무시하면서 효율성에만 급급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제가 비주얼 챗 GPT도 소개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GPT-4에서 핵심 기능이 파운데이션 모델, 다양한 기초 모델들을 통합해서 모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뜻하지 않은 결과.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서도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떤 여러 가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편견적인 결단을 내린다고 했을 때 사회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 민주주의 가치가 사실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보다 투명한, 트랜스페어런트한 인공지능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사용자가, 우리들이요,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요,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보다 공정성 있고 평등한 인권을 증진하는 그런 윤리적, 법적 틀 내에서 인공지능이 운영되고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설명 가능성, 그리고 해석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plainability, interpretability 입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요,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그리고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로 인해서요, 의료나 금융, 법, 집행 같은 이런 시리어스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충분한 검증과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블랙박스죠, 일종의. AI 시스템의 내부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결과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GPT-4 모델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다양한 변화가, 기술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설명 불가능한,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 단순히 재미나 아니면 간단한 편리성을 추구한다면 괜찮겠지만, 의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금융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existential risk, 존재론적 위험이라고 뽑아봤습니다. AI가요, 인류에게 존재론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이든 혹은 고의적이지 않든 인공지능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원하지 않는, 제어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인류 문명에요, 존재론적으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이 인공지능의 안전성, 그리고 더 중요한 제어 가능성을 보장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 관련 연구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오토 GPT에서요, 컨티뉴어스 모드로 하게 되면 그 중간에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축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초지능,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이런 위험들을 이해하고요,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 보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오후 5시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있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과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후 5시에서도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